복부 성형을 해야 될지 나는 그냥 지방 흡입을 해야 될지 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안녕하세요.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정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하던 수술들이 눈 수술이었어요. 눈 수술. 거기서 조금 더 한다고 하면은 코 수술 정도였고, 시간 흐르면서 이제 얼굴 쪽으로 뼈 수술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대중화되었고, 근데 그 당시에도 특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몸에 대한 거에는 아직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질 때였거든요. 수술의 단계가 있는데 얼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관심이 점점 이제 가슴, 바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바디 쪽에 하면은 조금 더 제가 희소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 또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도 좋지만 큰 형태를 바꾸는 이런 느낌들이 또 환자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수술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복부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술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흉터 높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잡을 것. 절개 범위를 짧게 가져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처진 양에 비해서 절개가 짧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바깥쪽이 이렇게 퉁퉁하게 울어있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이제 도기어라는 건데, 그건 수술실에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려면 절개가 조금 더 연장되어야 될 수 있는데, 그 연장되는 절개 길이 몇 cm가 흉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바깥쪽의 흉터는 거의 안 남습니다. 많이 남더라도 가운데 부위, 중간 한 10cm 정도 범위에서 흉터가 꽤 남을 수가 있는데, 수술을 잘 하게 되면은 흉터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부 성형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장액종입니다. 피부를 자르고 나서 이렇게 피부를 다시 치골 부위 근처까지 이렇게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공간이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붕 떠 있는 상태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계속 체액이 빈 공간으로 흘러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쌓여서 이게 흡수되는 양보다 쌓이는 양이 더 많게 되면 이제 이게 고이는 물이 되는 건데, 이게 장액종이거든요. 근데 장액종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거기에 굉장히 심한 흉터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돌덩어리 같은 혹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굉장히 마르신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복부 성형을 받고 나서 장액종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던 분인데요. 그분이 결국은 제 주먹만한 요런 혹이 하나 그냥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기면 이제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복부 안쪽에 형성이 되는데, 그게 생기면 이제 나중에 제거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죠. 복부 성형을 해야 될지 나는 그냥 지방 흡입을 해야 될지 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선 복부 지방 흡입만으로 개선 가능한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접히는 살이 없어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접히는 부위가 치골 외음부하고 하복부 사이에 피부랑 근육을 이렇게 사이에 있는 인대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복부에는 한 2군데 3군데 저명하게 나타나는데, 배꼽 주변 가로선, 외음부랑 하복부 사이에 가로선, 그 가로선에서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지방 흡입만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배꼽 주변이 많이 쪼글쪼글하신 경우, 피부가 생각보다 많이 당겨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지방 흡입으로 조금 어렵다. 외음부가 푹 늘어짐이 좀 느껴진다, 탄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외음부도 당겨보고 아랫배도 당겨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잡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피부는 대부분 다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방 흡입을 하면은 많이 좀 늘어짐이 훨씬 더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배꼽 위의 피부가 얼마나 처졌냐에 따라서 민이나 아니면은 풀이나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배꼽이 이렇게 많이 덮여 보인다 하시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배꼽 위의 피부를 아래까지 당기는 풀 거상으로 가야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8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이분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이혼을 얼마 전에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보통 이제 상담받고 나면은 속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상담 실장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쏟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기 키우고 하면서 생긴 이제 내 몸의 변화 때문에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정을 주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복부 성형도 하고 가슴도 같이 하고 또 얼굴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볼륨도 좀 빠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병원 올 때마다 이제 표정이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는 나타났는데 가슴에 줄 하나, 엉덩이에 줄 하나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뭐지 했죠. 비키니를 입고 태닝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태닝할 정도로 몸이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도 한 번씩 감정이입이 돼서 약간 좀 코끝이 찡긋할 때도 있는데,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수술에 대한 보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복부 성형술, 복부 거상술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수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표현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고민이시면은 병원에 한번 와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더 속 시원하게 나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거든요. 상담 받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부 성형이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수술 범위가 굉장히 커요. 복부 전체적으로 수술 범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흡입을 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과정이 첫 번째로 시행이 되고, 늘어진 피부가 있으면 그만큼 당겨서 잘라주고, 복근이 벌어져 있으면 묶어주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 범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수술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수술한 부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반드시 흉터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흉터라는 거는 피부 겉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복부 전체적으로도 흉터가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박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통은 흉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게 보기 싫은 경우, 아니면은 교정이 덜 되었을 때, 교정이 덜 되었다는 거는 피부 제거량이 충분치 않았다거나 근육 교정량이 충분치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가볍게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볼륨만 조금만 더 줄여도 된다 할 때는 가볍게 지방 흡입만으로도 재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첫 수술에서 문제가 없이 끝내야 되거든요. 수술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수술장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낸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지 하나씩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도 부작용이 적게 생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재수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차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복부 성형은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병원 내에는 마취과 전문의 원장님께서 상주하는 게 수술 받는 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피 검사, 간 기능, 혈액 응고 수치 검사, 전해질, 그 다음에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이렇게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복벽 탈장 유무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경험했던 분들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은 보통 배꼽 탈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주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배꼽 탈장이 있는 경우를 간과하고 수술을 했을 때 탈장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체크 안 하고 흡입을 할 때는 탈장된 부위로 흡입관이 지나가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전에 탈장이 의심되는 부위는 반드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안전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플랜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니로 해야 될지, 풀로 해야 될지, 확대로 해야 될지 수술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가장 많았던 경우가 저교정입니다. 저교정은 뭐냐면은 풀로 해서 배꼽 위에서부터 당겨야 되는 경우인데, 미니라고 하죠. 여기만 살짝 당겨 놓으니까 이 위가 출렁출렁거리는 처짐이 있는데 아래쪽만 살짝 당겨진 느낌? 그냥 수술 흉내낸 듯한 느낌? 그런 분들은 다시 풀 거상으로 하신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흉터 높이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상담할 때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지만, 아랫배를
끝까지 당기면은, 끝까지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해서 밀착해서 쭉 당겨 올리게 됩니다. 가장 낮은 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낮은 지점이라는 건 최종 흉터가 생길 지점. 그리고 나서 윗배를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미니가 될지 풀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미스가 일어나면은 팬티 라인 아래쪽에 이렇게 흉터가 형성이 돼야 될 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미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제왕절개는 굉장히 아래쪽에 흉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유착이 되면은 복벽이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피부는 따로 움직이고 밑에 피부는 따로 움직여요. 사전에 피부를 아무리 당기더라도 이 흉터를 넘어서 외음부 쪽에 있는 피부는 안 당겨져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체크를 하고 디자인을 했을 경우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외음부 피부가 흉터를 푸는 순간 쭉 올라가 버려요. 흉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거죠. 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외음부 쪽도 깔끔하게 탄력이 생기면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면은 다음 날부터 가벼운 일상생활들은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밥을 해준다든지 집안일은 다 하실 수 있고, 사무직이라면은 다음날 출근도 가능은 하십니다. 너무 마음을 놓고 편하게 행동은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활동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날부터 가벼운 산책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수술 받았던 분은 다음날 저희 병원에서 드레싱을 받고 집에 가시는 길에 벚꽃 구경하러 많이 걸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활동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으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빠른 걸음, 가벼운 조깅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2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근력 운동도 가능하고요. 복근 교정을 했는 경우는 한 3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복근 운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부 성형은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처진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진 가슴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산 전후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갔던 경우에서 살이 빠지고 났을 때 생기는데,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 이 노란색 부분,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코퍼스 리가먼트가 늘어나 버려서 더 이상 원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슴에 유선이 있는데, 유선은 우리 임신을 하면 이제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코퍼스 리가먼트가 늘어나고 피부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슴이 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처지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추천드릴 만한 거는, 브래지어를 좀 잘 입어 주신다면 코퍼스 리가먼트에 전해지는 그 부하가 많이 상쇄될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브래지어를 좀 잘 챙겨 입었으면 좋겠다. 좀 헐렁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딱 맞는 사이즈가 좋겠죠. 그렇다고 너무 쫄리는 걸 입으면 많이 불편하니까 가슴 무게감이 크게 안 느껴진다는 느낌 정도로 서포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유 수유하면은 가슴이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딱 수유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전처럼 탄력을 가지기는 어렵죠. 모유 수유를 안 한다면은 처짐은 조금 덜 유발시킬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처진 가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가슴 윗볼륨이 쑥 꺼지게 됩니다. 이제 유두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유방 하수라고 하는 가슴 처짐의 정도는 보통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1단계는 유두가 이 가슴 밑선보다 1cm 이내에서 처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밑선에서 유두가 처진 거리가 1cm 이상, 3cm 이하 요 상단에 있으면 이제 2단계 중등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3cm 이상 처져 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심한 유방 하수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 가슴에 따라서 단순히 처진 가슴이냐,
사이즈가 큰 거대 가슴이면서 처졌느냐에 따라서도 접근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가슴 볼륨은 큰데 처짐만 있다. 그러면은 유방 축소술을 이용해서 가슴 볼륨도 조금 줄여주면서 처진 전체적인 느낌을 위로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가슴 볼륨이 없으면서 처져 있기만 하면은 유방 하수 교정만 했을 때는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형물이라는 성형 재료를 이용해서 볼륨감 없는 처진 가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유련 주변을 절개해서 볼륨을 줄이거나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처짐이 좀 더 있을 경우에는 수직 절개라는 방법이 있는데, 유륜 주변의 흉터는 하나가 남고 유륜 아래쪽으로 해서 밑선까지 수직선의 흉터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O자 절개, 유륜 주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래쪽 세로 방향, 그 다음에 가르쪽 많이 처졌을 경우에 제일 효과적일 수가 있죠. 제 환자들 중에는 한번 출산이든 체중 감량이든 이 이벤트를 한번 거쳤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 볼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볼륨을 넣어주려면은 이런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보형물 확대만으로도 처진 가슴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슴이 처지셨다면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내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이렇게 만세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정면을 보고 팔을 내리고 서 계실 때는 가슴이 이렇게 좀 처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만세를 하면은 유두가 이렇게 붙으면서 늘어짐이 크게 안 느껴지는 가슴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보형물만 넣어도 대부분은 아주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방법은 사실 유륜주의 절개하면서 보형물 삽입하는 거예요. 이중평면에서 이렇게 근육을 피부랑 딱 분리시켜주면은 보형물에 의해서 아래쪽 피부가 이렇게 확장되는 효과가 생겨요. 처진 유두도 아래쪽에서 보형물이 받쳐주면서 유두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평면을 처진 가슴에서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형물의 돌출도인데, 이게 좀 완만한 타입, 조금 높은 타입, 그보다 더 높은 타입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피부를 이만큼 더 많이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가슴이라고 가정했을 때 프로젝션이 커질수록 유두가 점점 더 올라가요. 보형물 타입을 선택할 때는 좀 풀 타입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근데 이 처진 가슴에서 보형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처짐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서 유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피부는 그냥 축 처진 느낌. 이게 스누피 노즈 디포미티라는 거거든요. 스누피 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수술 방법이나 본인에 맞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처진 가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탱글 성형외과에 와서 저랑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솔루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이었습니다. 이 열중 수술이 단순히 제거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미용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른 과 원장님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저 같은 경우 환자분들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어머니와 같이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리고 항상 자세는 꾸부정해요. 학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증상 하나로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거죠. 나중에는 사회생활까지도 굉장히 위축됩니다. 성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료된 시점이 사실은 제일 좋긴 하죠. 적어도 고2 이상, 고3 정도 되는 시점에 수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뼈하고는 조금 달라서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생긴 거는 다시 없어지진 않아요. 유선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자면은 수능 치고, 근데 이 친구가 도저히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하면은 조금 더 일찍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 소화비만이죠. 결국은 통통했던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되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유선이 급작스럽게 커지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다이어트 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가슴 전체적인 볼륨은 줄지만 중앙 부위는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되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 10kg 정도 빠졌는데 그 부위만 유달리 더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유선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크시더라도 중간이 조금 뻥긋 솟아 있는 느낌이 좀 더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진성여유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가성여유증은 전체적으로 좀 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의 차이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형태적으로 이런 느낌을 보인다면 이 친구는 살 때문에 조금 더 그럴 수 있다고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느낌은 좀 더 다르죠. 전체적으로 살이 많다는 느낌보다는 요 주변이 조금 더 밀집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경우는 좀 유선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이런 형태라면 또 우리 아들이 유선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있는 거구나 느낄 수가 있죠. 일단 여유증이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수술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유증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죠. 예를 들면 외과 선생님도 여유증 수술을 하시고, 요즘에 비뇨기과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여유증 수술이 단순히 제거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미용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선을 예상을 해서 양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좀 다른 과 원장님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기 여유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청소년기 여유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학업, 또 학교 생활, 대인관계, 친구관계,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취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복부 거상술 후 피주머니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주머니는 몸속에서 관으로 연결되어 밖으로 체액이나 혈액 등을 이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계속 쌓이는 거를 놔두는 것보다는 쌓이는 애들을 밖으로 빼주는 게 붓기나 그리고 안에 상처 회복이나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주머니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요 정도에는 이게 좀 어색해요. 어색한데 고무 밴드로 된 바지를 입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주머니를 거의 밴드에 딱 걸쳐 놓으면은 그냥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그렇게 불편해 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대로 피주머니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추후에 회복이나 합병증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제 더 좋다는 판단하에 저는 이제 피주머니를 하게 됩니다. 배꼽에서 배꼽 위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당겨 내려요. 당겨 내리면 이 끝부분에 이제 저희가 봉합을 쭉 하죠. 하지만 바닥이랑 당겨내린 피부 사이는 바로 붙지는 않아요. 그 사이 공간은 다 있다는 거죠. 지방 흡입할 때 수액하고 일부 혈액들, 얘들이 이 공간에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은 얘들을 빨리 빼주면은 당연히 걔들이 안 차이니까 이게 더 빨리 붙겠죠. 근데 배액이 잘 안 되면은 조직이 붙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피주머니를 거의 다 모든 분들한테 시행을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피주머니를 한 5일 정도 했었거든요. 빨리 좀 빼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미니 있는 피주머니를 한 3일 정도. 그래서 피주머니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게 계속 고이게 되면은 안에서 계속 붓기가 생기겠죠. 그 물이 흡수가 되는 양보다 나오는 양이 더 많으면 결국은 쌓이다 보면 걔들이 이제 안에서 장액종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수류탄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요. 한 200cc? 그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좀 크거든요. 400cc짜리 그 피주머니 꽉 누르면 음압이 조금 더 많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고, 원장님들 각 수술하시는 분들의
기호에 따라 쓰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고 표현을 못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조금 더 비용은 더 들지만 그걸 써요. 그러면은 우리 영상으로 피주머니를 어떻게 집에서 비우고 다시 압을 걸어서 잠그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본인이 힘을 주고 이렇게 꽉 누르는 게 좀 익숙치 않으면은 끝까지 누르기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집에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몇 번 같이 도와주신다면은 그 뒤로는 이제 혼자서도 굉장히 좀 편하게 하세요. 이 영상 보시고 집에서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상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병원은 믿을 수 있는 병원.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원장님을 뵐 수 있는 병원.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것처럼.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제가 이제 살이 한 7kg 쪘어요. 좀 이제 오래 쉬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이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나이가 이제 지금 40이 넘어가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방 흡입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부위는 이제 허벅지예요. 그래서 바깥쪽하고 안쪽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수술로 충분히 뺄 수 있을지 제가 원하는 만큼 그게 가능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같은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전후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인은 이렇게 고든데 전체적으로 굵은 다리가 있겠죠. 특히 고민 많이 하시는 승마살, 허벅지 바깥쪽, 안쪽 여기가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줄면은 옷을 입었을 때나 아니면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나 전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 수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요즘에 지방 분해 주사라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고 너무 붓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다가 제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술에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가까우면 안 되겠죠. 지방 분해 주사 했는데 뭐 1주, 2주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좀 힘들지만 지방 분해 주사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난 상태면은 붓기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일 거니까 수술에 변수를 주는 거는 크게 없다는 거죠. 일단 회복 과정은 수술하고 나면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크게 없으시고요. 평소 지금 하시던 것처럼 다이어트는 꾸준히 좀 해주시는 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몸무게가 지금보다 더 빠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붓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열흘째 정도 이제 실밥을 뽑는 시기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노르스름한 멍, 군데군데 약간 어두운 색의 피멍 정도 맺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 3주 정도 지나면 멍은 거의 다 빠져요. 그 다음에 한 달째가 되면은 최종 모습의 한 70% 정도에 도달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달 정도가 지나면은 거의 90% 이상의 경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경과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면은 100%가 되는데 2개월에서 6개월 이 사이에 생기는 변화는 내가 거의 못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통증은 보통 열흘에서 2주면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제가 또 살이 찌거나 몸이 더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2번째 수술을 또 해도 되는지. 가능은 한데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체중 감량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이미 적당량의 지방만 남겨놓은 상태라서 여기서 수술을 더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모양상으로나 피부 결이나 이런 게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시 한번 노력해서 체중 감량을 해보길 권유드리고, 예전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60kg다. 근데 내가 수술하고 나서 50kg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모습에서 내가 다시 60이 되면은 이 모습이 되지는 않아요. 한번 제거된 지방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 예전에 승마살하고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얘가 딱 붙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체중을 많이 빼서 더 날씬해졌어. 근데 이게 60kg가 된다고 여기가 다시 이렇게 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이 커지는 거지. 제가 배도 살짝 군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운동으로 또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간단하게. 근데 지방 분해 주사는 맞아봤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추천하실 수 있는 다른 시술이 있을까요? 지금 허벅지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본인한테 이득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복부 같으면은 허벅지에 비해서 살이 많은 편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런 분한테 딱 특화된 시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쿨 스컬프팅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FDA 승인받은 장비인데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시술하느냐, 내가 원하는 부위, 원하는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우리 몸에 부착한 어플리케이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위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서 그냥 붙여주시면은 35분에서 45분 정도 시술하시면은 이제 얼리게 됩니다. 우리 살을 얼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안에 지방세포가 자연사를 하게 돼요. 자연사랑 괴사는 다르거든요. 동상이랑도 다른가요? 동상에 의해서 세포가 죽게 돼요. 근데 얘는 죽게 되면은 흉터 조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딱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고 세포층의 30% 정도가 영구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케이스면은 쿨 스컬프팅을 적극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걔는 한 번만 해도 한 돼요? 번에 그 정도 효과를 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식이요법 그런 것들 동반되면 더 효과가 좋죠. 그건 이제 모든 비만 수술은 똑같아요. 내가 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더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감량시켜주면 결과는 더 드라마틱해지니까. 그럼 통증은 혹시 있나요? 시술 시에는 특별한 통증은 없고요. 시술 끝나고 났을 때 좀 얼얼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4살 같지 않은 느낌. 그런 이상 감각이 생기는데 그거는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다 돌아와요. 남들이 봤을 때 혹시 표시가 나나요? 표시 전혀 안 나죠. 얘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도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미국 셀럽들 있잖아요.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시술하는 게 이 쿨 스컬프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매를 다듬으려고 하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볼륨을 빼려면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 게 맞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병원은 믿을 수 있는 병원.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원장님을 뵐 수 있는 병원.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것처럼.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애둘맘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과거에 두꺼운 허벅지가 콤플렉스여서 지방흡입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엉덩이 윗살도 같이 제거를 권유해서 엉덩이 밑까지 흡입했습니다. 근데 엉덩이 처짐이 심하게 와서 옷 입을 때나 거울 볼 때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도 애플힙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힙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힙업 성형하면 도움 좀 될까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허벅지 지방 흡입하신 분들 이제 오신 걸 보면은 엉덩이가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방 흡입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그 부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흡입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흡입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원래 있던 밑주름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지방을 많이 뺀다고 빼놔버리면은 그냥 탄력 없는 가죽만 남는 거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엉덩이 아래쪽이 이렇게 가죽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가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은 힙업,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는 실은 엘라스틱쿰이라는 탄력실인데 이 실로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꽤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시면은 100% 예전 같은 느낌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아래쪽에 늘어진 느낌을 좀 더 밀착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경과를 쭉 봤을 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올라간 느낌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이라는 거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개수의 루프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 힘을 받칠 수 있는 실의 힘은, 무게를 받칠 수 있는 힘은 똑같은데 가벼운 엉덩이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오래 가겠죠. 근데 무거운 엉덩이는 조금 더 효과가, 유지 기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엘라스틱쿰 힙업으로 논문을 썼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엉덩이 처짐의 분류를 제가 조금 새로 좀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디자인 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실제 거기 논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루프가 2개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창기 방법이었죠. 그거를 경험하면서 제가 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이제 4루프, 3루프 이 방법으로 거의 하죠. 네. 바늘이 얇지는 않아요. 실이 굵습니다. 굵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좋다는 이야기고, 그 정도 돼야지 엉덩이를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라스틱쿰 얼굴에 쓰는 실이랑 굵기가 달라요. 근데 그 실이,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한 몇 군데 되거든요. 거기 작은 절개가 몇 군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을 요렇게 놓고 나면 요 위에 매듭을 지어서 걸어 놓는 앵커링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는 절개가 한 5mm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흉터로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흉터가 좀 잘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상처가 생기면 색소 침착이 좀 잘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물지만 간혹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요게 눈에 조금 띈다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대부분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질문인데요. 네. 복부나 지방흡입이나 뭐 이런 성형들, 여유증이나 흉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장님께서 이제 어쨌든 수술 방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사후 관리는 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가 색소 레이저로 네. 그렇게 흉터 부위를 조금 손을 봐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온 흉터면 뭐 CO2나 비프락셀 이런 레이저로 좀 깎아서 이렇게 흉터를 좀 완화시켜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 후 관리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 이 병원은 믿을 수 있는 병원.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원장님을 뵐 수 있는 병원.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것처럼.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엉덩이가 별로 없어서 청바지 입을 때 엉뽕 사서 입기도 했는데요. 30대 초반인데도 엉덩이가 조금 처지기 시작해서 모양이 더 안 이뻐지는 것 같아요. 납작하고 처져서 볼품이 없어 보여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힙업 수술 예전부터 많이 알아보기는 했는데 바디필러, 보형물, 지방이식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해야지 이거를 힙업을 할 수 있을지, 뭐가 더 좋은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뭐 볼륨을 넣는 방법, 처진 느낌을 업 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엉덩이 볼륨도 없고 좀 처졌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몸에 살이 없으실 거예요. 지방 흡입을 하려면은 내 몸에서 지방을 뽑아서 넣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지방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 이식은 조금 힘든 수술, 이분한테는. 그러면은 보형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슴하고 좀 비슷해요. 보형물은 엉덩이 근육 아래쪽에 들어가거든요. 그 위에는 피부가 있고, 피부 아래쪽에 넣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피부 아래쪽에 넣으면 보형물이 그냥 다 비쳐 보이고 만져져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 아래쪽에 넣는데 들어가 있는 위치는 나아 보이는데 이 아래쪽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피부같이 다 올라가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리프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형물 수술을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냐면은, 나는 처진 게 우선이다 하신다면은 먼저 힙업 리프팅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리프팅을 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늘어져 있던 볼륨이 위로 올라가서 윗볼륨이 좀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 수술만으로도. 근데 이게 아니고 볼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분은 이제 지방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필러 중에 가장 안전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을 하면은 이제 그 볼륨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진 그 자체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힙, 보통 허리에서 우리 승마살이라고 하는 이 애플 힙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승마살이 대부분 있어요. 힙딥이라고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골반 옆쪽이 볼륨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지방을 이제 그쪽으로 이식을 해주면은 뒤태가 더 예뻐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옆구리에도 살이 좀 있다면 옆구리를 조금 더 정리해서 그 라인을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그게 엘라스티쿰을 사용하는 리프팅에서는 다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엘라스티쿰은 얼마나 딤플을 안 생기게끔 만드느냐가 수술의 핵심이거든요. 초반에는 조금 잡힐 수 있어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흐르면서 좋아질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 병원은 믿을 수 있는 병원.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원장님을 뵐 수 있는 병원.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것처럼.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방매동에 사는 38세 남성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 살이 찌기 시작하여 20대, 30대를 비만으로 살아왔습니다. 키 181에 몸무게는 110, 120kg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리고 약 1년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65kg까지 감량했는데, 문제는 살이 빠지면 뱃살도 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급하게 살을 빼서 그런지 술배처럼 백가죽만 축 늘어져 있습니다. 복근도 만들어 봤는데 해결이 되지 않네요. 찾아보니 복부 성형을 하면 된다던데 성형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복부 성형을 하면 정말 해결이 될까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점점 음식 문화가 좀 이제 서구화되다 보니까 고도 비만으로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고 살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많이 보여요, 그게. 살을 60kg 뺐다, 70kg 뺐다 하면서 뭐 이렇게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복부 성형을 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피부가 당겨지면 가장 많이 힘을 받는 부위가 가운데 부위거든요. 그 길이가 보통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 한 흉터 정도가 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 흉터가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 같으면 이 제왕절개 흉터는 한 50% 가지고 계세요, 출산하신 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흉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흉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 흉터는 수영복을 입든 속옷을 입든 다 가려지는 위치에 내려가게 돼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복부 성형으로 피부를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도 이 수술을 쭉 하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가 좀 더 생긴 것 같은데, 이거랑 지방흡입이랑 뭐가 다른지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미 튼살이 생기면서 탄력을 잃어버린 피부는 수축을 할 수가 없어요. 튼살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 조직들이 이미 구조물이 파괴된 상태거든요. 그런 피부는 제거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수술은 이제 고도로 모든 수술이 복합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지방량이 좀 있으시면 이제 지방 흡입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우선 엎드려서 옆구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부 앞쪽으로 지방 흡입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피부를 이제 박리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꼬매면은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잘 움직이도록 이 면을 전체적으로 다 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이렇게 당겨져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사실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은 이상은 근육이 늘어져 있는 경우는, 벌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복근 교정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늘어진 피부를 당겨내리고, 배꼽 위에도 피부가 쳐져 있으면 배꼽하고 피부를 분리해요. 분리해서 배꼽 위에 있는 피부까지 다 당겨내려서 제거해주고, 원래 배꼽이 남아있던 위치에는 새로 구멍을 내서 배꼽을 만들어주고, 아래쪽은 이제 다시 봉합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게 복부 성형이에요. 지방 흡입으로 굉장히 얇게 만들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한데, 열심히 다이어트 거기서 좀 더 하시면서 복근 운동을 하신다면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 보이게 될 수가 있죠. 이 병원은 믿을 수 있는 병원.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원장님을 뵐 수 있는 병원. 이때까지 제가 했던 거죠. 제가 네. 이제 작년? 네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둘이 있는데, 네네. 원래도 약간 좀 살이 찐 체격이긴 했어요. 통통한 몸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좀 그 뱃살에다가 네네. 처짐까지도 살짝 이렇게 많이 좀 생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옷 입을 때도 그렇고 되게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수술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흡입을 좀 하면 된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지방흡입으로 좀 괜찮을까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경우거든요. 저 이제 탈의해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지금 상태면은 이제 지방 흡입만으로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진 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이제 지방 흡입만 해서는 될 케이스는 아니고요. 지방 흡입 하시면은 처음엔 붓기 때문에 잘 모르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가 더 늘어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처짐이 더 많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나는 출산 전에는 몸매도 굉장히 탄탄하고 배도 매끈했는데 출산하고 나니까 배 피부가 그만큼 늘어져 있던 게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축 늘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복부 성형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복근이 늘어났는지 여부도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복근이 늘어져 있으면 이제 복근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복부 성형을 하면은 흉터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흉터는 제가 최대한 내리게 돼요. 예를 들면 비키니, 너무 짧은 비키니는 좀 한계가 있지만 수영복 정도 안에 가려질 위치에는 충분히 흉터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흉터가 내 이 배 상태와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근데 다행인 게 지금은 제왕절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흉터가 배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흉터 부위도 실제로 피부를 위로 쫙 당겼을 때는 많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위까지 다 제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 흉터는 없어지고 새로운 흉터가 그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보통 바깥쪽에서는 흉터가 거의 안 생겨요. 그럼 이 중간 부위에서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지금 이제 제왕절개한 흉터하고 비슷한 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흉터를 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우선 이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옆구리하고 이 뒤쪽, 그 다음에 복부 앞쪽 전체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술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늘어진 근육을 묶어주고 피부를 당겨내리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제왕절개를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또 수술을 하려니까 무섭죠? 네.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장액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피부를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당겨내리죠. 그럼 이 밑에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떠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간에서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장액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건데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할 경우에는 30-40% 정도 생겨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깊은 층의 지방층과 근막층을 보존해서 당겨내리기 때문에 안에 림프 채널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몸 내에서 생기는 이 체액이 빨리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애종이 생길 확률이 한 1%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든 수술에서 동반될 수 있는 뭐 감염의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최대한 깨끗한 환경에서 수술하면 그 빈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수술이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제왕절개 할 때 엄청 아팠죠? 네. 그 통증이 1에서 10이라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전 10이요. 그러면은 복부 성형을 하면은 통증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이요? 똑같이 절개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왕절개는 근육도 절개를 해서 저 안쪽에 우리 장기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궁도 열고 하는 건데 이건 피부층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라서 수술의 내용에 비해서 느끼는 거는 통증은 보통 한 3에서 4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적게 표현하는 분은 2. 그래서 제왕절개 통증이 10이었으면은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느끼는 건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수술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시간을 많이 오래 낼 수가 없는데 이게 좀 회복 기간은 좀 어떻게 돼요? 막 입원해야 돼요? 아니요. 저희는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전신 마취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일정 시간 모니터링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대부분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수술 다음 날도 직장 출근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한 2-3일 정도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라. 그거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대부분 피주머니를 삽입을 하는데 그걸 제거하는 시기가 보통 한 3일에서 작은 수술은 3일, 좀 큰 수술은 이제 범위가 넓게 되면 한 7일 정도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샤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아기를 내가 안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내가 몸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시기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남편이 조금 더 아기를 좀 이렇게 안아주거나 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르신들이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가벼운 러닝 정도는 한 달 정도 지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복근 운동 있죠. 좀 과격한 운동. 내가 갑자기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 때 복압이 올라가죠. 갑자기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운동들이나 활동들은 2달 정도 지나서 가능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원장님께서 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더 없는 것 같아요. 더 없을 정도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많이 네네. 무서웠던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내가 꼭 필요하다, 난 이게 너무 컴플렉스다 느끼신다면은 하시는 게 맞죠. 네, 원장님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담이지만 수술하고 나서 자신감을 얻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게 좀 생길까요? 네? 자신감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네, 좋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2022년 초부터 주로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병원의 컨셉은 이거였어요. 저도 이제 애를 많이 키우는 거죠. 셋이니까. 셋인데 와이프도 이제 출산도 3번을 해봤고, 이제 그런 또래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또래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몸의 변화가 계속 나이가 들면서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출산을 한 시점이죠. 출산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피부가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모유 수유는 그래도 내 자식한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도 변화가 생기고, 제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결국은 더 젊어지고 싶다, 아니면 더 옛날에 저 탄력 있고 볼륨감 있었던 이런 몸매로 돌아가고 싶다. 얼굴도 마찬가지죠. 얼굴도 나이가 들고 또 출산이라는 큰 그런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얼굴이 확 가거든요. 갑자기 늙어 보이고 얼굴 살도 쏙 빠져 보이고. 그래서 얼굴도 좀 탱탱하게, 배도 탱탱하게, 엉덩이 이런 몸매도 탱탱하게, 가슴도 탱탱하게 되고 싶은 게 그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탱탱하게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이야기했던 탱글이 제일 이 느낌을, 우리 병원의 나의 방향을 이야기해주는 정말 직관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탱글 지었죠. 이 병원은 믿을 수 있는 병원.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원장님을 뵐 수 있는 병원.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이제 환자한테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의 디테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어떻게 더 결과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저만의 방식이 생긴 거고, 가장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방법들을 연구한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흉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흉터에 예민해서 지방 흡입만 하더라도 절개 부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예를 들면 허벅지 전체를 지방 흡입하더라도 딱 2군데만, 앞쪽 뒤쪽 절개가 들어가고, 절개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넣고, 그 다음에 지방 흡입을 하다 보면은 절개 부위로 관이 왔다 갔다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동일 부위로, 그랬을 때는 아무리 뭐 연고를 주변에 바른다든지 물을 계속 뿌린다든지 하더라도 열 손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마취를 의해서 손상을 받아요. 손상된 조직은 무조건 흉터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신경 써서 또 제가 직접 좀 만든 그런 프로텍터를 삽입해서 흉터를 최대한 깔끔하게 남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냐 안 쓰냐는 최종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복부 성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봉합하는 데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지방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처진 피부를 쭉 들고, 그 다음에 근육이 늘어진 걸 다 이제 묶어주고 나면 이제 피부를 당겨서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하게 되는데, 새로 만들 배꼽 봉합, 그 다음에 팬티 라인 아래쪽에 있는 긴 봉합, 이거 봉합하는데 제가 굉장히 큰 정성을 쏟아요. 그래서 흉터 퀄리티에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적게 남긴다고 자부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수술을 해요. 힘들죠? 네, 힘들죠. 복부 성형하면은 제가 보통 이제 점심을 못 먹고 오후 늦게까지 하게 되니까 보통 이 수술 끝나면은 제가 한 1, 2kg 빠져요. 예, 지금도 뭐 살이 있는 편은 아닌데 수술 끝나고 나오면 얼굴이 되게 초췌해져요. 예, 시간을 저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10년 성형외과 전문의 생활 노하우가 많이 농축된 병원이니까 그만큼 또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병원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